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WPF로 프로그램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볼 거야.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PF는 윈도우즈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야. 그래서 지금 나온 지 한 10여 년 됐고요. 이 WPF가 요즘에 가장 대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WPF는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 코드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윈폼을 프로그램했지만 윈폼은 전부 C샵이에요. 디자인을 우리가 이렇게 그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하지만 걔가 저장될 때는 뭐로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C샵 코드로 저장되잖아요. 그 C샵 코드가 designer.cs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저장될 때는 다 C샵 코드로 저장이 되는데, 얘는 디자인 부분이 XAML, 자멜이라고 합니다. 자멜이라는 언어로 저장을 한다. 우리가 저걸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C샵과 자멜을 같이 사용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코드하고 디자인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왜 분리를 시킬까? 그래서 어디로 호환 디자인하고 코드를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디자이너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하기가, 특히 디자이너들이 코드를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편한 점이 많이 있고요. XAML은 그래서 이제 이런 창이 이렇게 두 개로 뜹니다. 이렇게 두 개로 뜨고요. 디자인을 요걸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크업 언어라고 하죠. XAML은 extensible,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야. D가 ML로 끝나는 언어들은 다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야. ML. 마크업은 뭐냐면 이런 태그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꺾기 표시로 되어 있는 태그를 사용하는 게 마크업 랭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HTML이야. HTML은 뭐의 약자예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지. 뭐 할 때 쓰지?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HTML이다. 그런데 우리는 HTML이 아니라 XAML을 쓴다. D가 ML로 끝나니까 똑같이 마크업, 이렇게 꺾기로 되어 있는 그 태그들을 사용한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용도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생겼겠지, 그치?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마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크업이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WPF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윈도우를 만들어줘요. 이 전체 XAML 코드가 윈도우야. 그런데 저거는 윈도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페이지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뭐 컨텐트 페이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WPF로 코딩을 하게 되면 윈도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디폴트로 윈도우 안에 그리드가 하나 생긴다. 이 그리드는 뭐냐? 그리드라는 거는 레이아웃하는 컨테이너야. 컨테이너는 뭐야? 컨테이너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수출할 때 컨테이너에다가 수출하잖아요. 자동차 막 싣고서 갈 때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에다 싣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 컨테이너 배에는 컨테이너들만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자, 그래서 얘는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XAML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리드하고 스택 패널이다. 그리드하고 스택 패널을 제일 많이 쓴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태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돼. 이게 쌍으로 있어야 돼. 시작은 있고 끝이 없으면 에러가 나. 그래서 시작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끝은 슬래시가 앞에 있다. 그리드가 시작하면 그리드 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윈도우 안에 이건 사실은 윈도우 하나잖아요. 여기 꺾기 하나 있고 여기 꺾기 하나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윈도우인데 이 윈도우는 뭐야?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속성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니까 타이틀이 있네. 여기 타이틀 있죠?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아, 이 창이 뜨면 제일 위에 메인 윈도우라고 이렇게 써지겠구나. 이게 타이틀이고요. 하이트하고 위스가 있으니까 크기도 윈도우 크기도 요 크기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띄우면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자멜이라는 건 뭐냐? 자멜은 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 원래 XML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양식이야. XML. 그 XML의 확장판이야. XML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XML이 굉장히 그 데이터 호환 여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호환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데이터 포맷을 쓸 거야. 나는 저런 데이터 포맷을 쓸 거야. 그러면 서로 데이터 호환이 안 되니까 XML이라는 그 양식으로 표준화를 시켜놨는데 그 XML을 조금 바꾼 거지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WPF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 자멜을 사용한다는 거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쓴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멜 코드와 코드 비하인드 C샵으로 만드는 코드 비하인드가 하나로 동작을 한다.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그런 뜻이고요. 태그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만약에 버튼이라는 걸 하나 쓴다면 버튼하고 슬래시 버튼으로 해서 한 쌍이 버튼이 되는 거고 아니면 버튼하고 닫을 때 슬래시를 안에다 써주면 이 자체가 하나의 버튼이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데 컨텐트는 내용이죠. 내용이라는 뜻인데 어떠한 그 컨트롤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컨텐트라고 해요. 우리 윈도우 폼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를 텍스트라고 했죠. 근데 얘는 컨텐트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폼에서는 텍스트만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WPF에서는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그 컨트롤들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야. 그래서 콘텐츠야. 다만 텍스트인 것도 있어. 여전히 텍스트인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하고 텍스트 블록하고 텍스트 박스. 얘는 여전히 텍스트야. 나머지는 다 콘텐츠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버튼.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버튼.콘텐트 콘텐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윈도우 폼하고 WPF가 두 개가 완전히 똑같거나 완전히 달라버리면 괜찮은데 완전히 다르면 괜찮지는 않겠다. 더 헷갈리겠지. 그런데 조금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를 쓰는 방법이 예를 들면 버튼에 폰트 웨이트 얼마 이렇게 써도 되는데 버튼 이렇게 여기도 태그 하고서 버튼 점 폰트 웨이트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 표기법이 몇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은 버튼이라는 버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폼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UI 요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유저 인터페이스. UI 요소에는 이 UI 요소 버튼하고 여기 슬래시 버튼이니까 요거 하나가 버튼이잖아요. 그 안에 폰트 웨이트는 우리말로 하면 폰트의 무게니까 폰트를 볼드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컨텐트는 글자인데 A 버튼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걸 더 많이 써 사실은. 이런 방식도 있다. 점 하고서 이렇게 폰트 웨이트 점 하고서 컨텐트 하고 태그로 만들어줘도 된다. 둘 다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겠지만. 자, 그래서 처음으로 WPF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요. 자, 그러면 24개를 만들었죠? 자, 24개를 만들었는데 얘를 한번 다 닫아보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새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다가 25번째 추가 챗봇. 여기서 WPF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죠.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WPF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WPF 어플리케이션 여기 찾아서 다음을 누르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WPF 헬로라는 걸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고요. 내가 얘는 그 마우스 휠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눌러서 얘 축소 확대할 수 있고요. 이 창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제 글자를 이거 크게 해놔서 여기서 글자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세로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세로로 분할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조금 작게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로 분할, 가로 분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편한 대로 쓰면 되고요. 내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요런 게 디폴트로 나타나죠. 디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 메인 윈도우라는 윈도우가 뜰 텐데 메인 윈도우라는 창이 뜨죠. 이 창이 뜹니다. 이게 이 디버그 모드로 하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디버그 모드는 이런 창이 있고 디버그 모드가 아니고
리버가 없이 실행하는 모드로 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메인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이 창을 보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타이틀이 메인 윈도우로 들어가 있고 높이는 450 폭은 8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여기 우리 그리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안에서 버튼을 하나 넣을게요. 버튼 하고 이렇게 닫는 꺾기를 치면 바로 이 버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버튼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버튼 1이라는 버튼이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버튼이 하나 생겼고요. 이 버튼이 여기에 생기는데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 창에서 딜리트를 하면 여기도 지워져 버려요. 여기서 딜리트 이 버튼을 지우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지워도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하고 이 그림 디자인 창하고 이 자멜 코드가 1대1로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넣을 거는 그리드가 아니고 버튼이 아니고 텍스트 블록을 넣을 거예요. 텍스트 블록인데 여기에 닫으면 이게 생기죠. 닫으면 뒤에 닫는 태그는 자동으로 생기고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쓰면 헬로 월드라고 쓰면 헬로 월드 어디 있어요? 이 제일 왼쪽 위 구석에 조그맣게 써있게 됩니다. 조그맣게 잘 안 보이지? 여기에 요 왼쪽 위 구석에 헬로 월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텍스트 블록은 저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버튼은 아까 버튼 만들었을 때는 깍차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텍스트 블록은 제일 왼쪽 위에 조그맣게 생기게 해요. 그래서 얘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속성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속성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그거 하기 전에 도구 상자가 여기서도 있어 아직. 도구 상자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블록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갖다 놔도 됩니다. 텍스트 블록을 갖다 놔도 여기에 텍스트 블록이 자동으로 생겨요.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죠? 얘를 지우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폼 할 때처럼 저기서 갖다 놓고 디자인을 해도 되고, 그렇죠?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자멜을 우리가 배우면 자멜로 코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텍스트 블록의 속성들을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PF에서는 이 도구 상자는 잘 안 쓴다. 써도 된다. 근데 잘 안 씁니다. 자, 이 텍스트 블록에는 지워버리고요. 이 텍스트 블록에 속성을 줍니다. 자, 첫 번째 호리존탈 어라인지먼트. 이 여기에 자멜 우리 C샵이 다 그렇지만 자멜도 이 속성이나 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외울 수가 없고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다 외울 수 없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인지 호리존탈 얼라인먼트인지 뭐 호리존탈 뭐 플레이스먼트인지 다 외울 수가 없어. 자동 완성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너무 많이 나. 알겠죠?
그래서 보통 한두 글자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H5까지만 치니까 호리존털 얼라이먼트가 나왔죠. 얘는 수평 배치라는 뜻이고요. 수평 정렬. 눌루 탭을 치면은 이퀄 한 다음에 다운표 안에 값을 쓸 수 있죠. 센터로 해줍니다. 그러면 요 호리존털 얼라이먼트 쓰는데 키보드 한 두세 번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텍스트가 가운데로 왔어요. 가운데로 왔고, 자,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띄어쓰기, 그러니까 줄 바꾸면 아무 때서나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이먼트도 센터, 얘는 버튼이 아니고 센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 가운데로 왔죠? 근데 아직도 잘 안 보이니까 글자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72로 했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커지죠? 폰트 사이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굵은 글씨로 한번 쳐볼까요? 폰트 웨이트가 바로 아래에 있는데 폰트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볼드나 블랙은 두껍게 해주는 겁니다. 볼드 레드는 두껍게 나온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도 있어. 폰트 스타일로 예를 들면 이탈리로 하겠다. 그러면 이탈리로 누워지는 글씨가 나옵니다. 이 속성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찾아서 쓸 수가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속성 창이 있죠. 얘를 써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전구 표시가 있고 화살표가 있죠. 얘를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성을 수정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리드에 배경색을 줄 수 있어요. 배경색을 백그라운드고요. 오렌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헬로 월드 이렇게까지 써주죠. 헬로 월드 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알겠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도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멜로 디자인하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조금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를 따라 하다 보면 속도가 늦어서 못 쫓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손 드세요. 그러면 조금씩 기다렸다가 수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쫓아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자,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냐면, 내가 얘를 텍스트 블록을 클릭하면 이게 클릭됐다라고 메시지 박스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또 누르면 이게 뜨고 색깔이 이번엔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게 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했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잖아. 알게 하는 건 이벤트잖아. 근데 이벤트는 어디에 있어? 텍스트 블록 안에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텍스트 블록에 이벤트를 부여를 해야 돼. 그러려면 텍스트 블록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 줄 때는 x 콜론 네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냐면 텍스트 헬로라고 할까요? 텍스트 헬로. 그럼 얘는 텍스트 헬로라는 이름을 갖는 UI 요소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클릭 이벤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그 폼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요 속성창에 번개 표시 있잖아요. 여기 쫙 있다고. 근데 클릭이 있나 봐. 없어. 텍스트 블록에는 클릭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이 있어. 그래서 마우스 다운을 쓰도록 할게요. 마우스가 여기에서 눌려졌을 때라는 뜻이죠. 클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다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다운을 여기에서 써도 되고 여기서 쓰면 여기에 들어올 거야.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써. 잘 보고 하세요. 여기 먼저 보고 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하면은 마우스에 대한 번개 표시들이 나오죠. 마우스 다운을 선택하고요. 탭을 써주면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요 이름 뒤에 마우스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언더바로 연결되는 자동 이벤트 이름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가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정의로 이동을 하면 돼요. 이게 F10이에요. 정의로 이동하면 여기에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C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벤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배경 색깔이 오렌지색이든 이게 아쿠아색인데 오렌지인지 아쿠아인지를 결정해 주려면 무슨 컨트롤의 배경색을 바꿔야 되는 거죠? 텍스트 블록이 아니죠. 텍스트 블록은 요거잖아. 요거는 뭐야? 아까 자멜에서 보면 그리드잖아. 그리드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 그리드의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그리드의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드의 이름도 줘야지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어요. 여기다 엑스네임은 그냥 그리드 1 이렇게 쓸게요. 그리드 1 이렇게 쓰고 이거 줄바꿈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귀가 안 보여서 자꾸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또 요렇게 속성들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차피 줄을 바꿔야 되니까 어차피 바꿀 줄은 속성별로 다 엔터를 쳐주는 게 더 보기가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1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드 1이라고. 그러면 이제 코드로 가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언제 들어오는 함수냐면 텍스트 블록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 다운 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코드를 줍니다. 일단 마우스가 클릭이 되면 messageBox.show에서 마우스라고 되고 텍스트 블록이죠. 블록 클릭라고 씁시다. 메시지박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바꿔줘야 되니까 플래그를 하나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색깔이 뭐면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오렌지라는 거 알죠? 오렌지 처음에 바꿨습니다. if 이름이 그리드 1이야. 그리드 1점 background가 equal 색깔은 브러쉬라는 클래스로 지정을 해요. 브러시스라는 거. 브러시스.오렌지 이게 브러시스라는 걸 어떻게 알지? 여기 갖다 대보면 나와요.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 백그라운드는 브러쉬네 이렇게 나오고요. 브러쉬 클래스인데 여러 색깔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브러시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브러시스 안에 색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시스하고 여기서 점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름이 있는 색깔들이에요. 알겠죠? 브러시스.오렌지 오렌지라면 아쿠아
아쿠아로 바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드 원점 백그라운드를 브러시스 점 아쿠아 점 아쿠아 수군요. 아쿠아. 그리고 아니면 그리드 원점 백그라운드는 오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돼 있어.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런 창이 나왔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게 뜨고 확인 누르면 색깔이 바뀌고 확인하면 다시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바뀝니다. 메시지 박스가 없으면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뀌겠지? 여기도 에러가 있잖아. 에러를 다 붙여야지.